12, 13, 14 세 문제를 했었고 12번은 어법 문제, 어법 문제는 29번에 나오고 같은 유형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출제 원리, 왜 여기를 밑줄 쳤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영석고 시험 대비를 지금 시험 대비 우리 수업하고 지금 전혀 안 맞으니까 그거를 좀 보완하는 취지에서 여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내신으로 하는 친구들은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법 문제, 야 12번 맞춘 사람 꽤 많지 않아? 내가 쭉 봤을 때 어법 문제가 오답률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오답률 한 10위권 이내에는 꾸준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최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어법 문제 할만한 거야. 너네도 짬이 생겨가지고 아씨 이거 느낌상 뭔가 재수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된 거야? 된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쉽게 냈어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줬어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틀린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그 뭘로 고쳐야 되는지는 둘째 문제고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다음번에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솔직히 얘가 다음번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혹시 모르니까 학교 시험도 있고 하니까. 자,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male parental investment, 남성의 부모적 투자.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 투자하는 얘기 같은데 is generally pretty low for mammal. mammal이 이제 저기잖아, 포유동물. as a class of animal. 동물의 해설지는 강이라고 번역했는데 난 모르겠어. 그냥 클래스 포유동물이라는 이 클래스에게 이 남성 수컷의 페어런탈 인베스먼트, 부모로서의 투자가 낮은 편이래. 그래? 근데 인간 남성은 tend to buck this trend, 밑에 나와 있잖아. 이 추세를 거스르는 경향이 있대. 뭔 말이냐? Men from all cultures studied invest in their children by providing food and protection. 음식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투자를 한대잖아. 그러니까 원래 메일은 자녀에게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인간 메일, 휴먼 메일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거스른다는 얘기네. 근데 뭔가 우리 현실과 잘 안 맞지 않아? 까놓고 말해서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더 헌신을 많이 하시니 아버지가 많이 하시니? 엄마가 더 많이 하지 않나? 좀 뭔가 interestingly, how much direct time fathers spend with their offspring. offspring이 자손이란 뜻이야. 여기선 자녀란 뜻이겠지?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시간을 부모들이 자녀와 보내는가는 vary quite considerably between culture.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 그래서 한 연구가 which looked at 186 different culture? 야, 어떻게 하면 186개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거야 대체?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 186명이 아니라. Uncover a surprising trend, 놀라운 경향을 발견했는데 although cross-culturally, 교차 문화적이니까 모든 문화에 걸쳐서 이런 말이고, 모든 남성들이 provide for their offspring, 그 자녀를 위해서 제공을 해준대. 그런데 fathers in hunter-gatherer society devote significantly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바친대. 헌터-게더러 사회가 and effort를 to child rearing, rear가 기르다라는 뜻이. 그래서 child rearing이 양육이야, 양육. than in other society, including modern industrialized ones.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보다는 엄마 쪽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나라고 느끼는 거는 이것 때문이네. 맞아?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보다 헌터 게더러 사회에서 더 많은 이 투자를 한대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더스트리얼라이즈 그 소사이티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지. 됐지? 이제
그 성별에 따른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여성들은 이제 그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이라는 그걸 겪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또는 출산하기 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그 소득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이후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소득이 더 높기는 굉장히 힘들어. 경력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그 이게 존재하니까 요새는 뭐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있어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들이 주로 아버지들이 주로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이제 가정을 돌보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는 아무래도 좀 수장쌤 어렸을 때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면 농경사회에서 좀 다르지 않았을까? This may sound surprising but is probably related to the fact 어떤 사실과 관련이 있냐면 men in societies which have developed agriculture 농경사회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산업사회로 발전한 이 사회의 남자들이지 여기 문장 구조가 좀 까다롭게 돼 있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그치? 이 대절에서 이 농업사회 그리고 산업사회로 발전한 사회의 남자들이 spend much more of their time on the farm, at the office, factory, sports ground than those in forager society. forager 밑에 나와 있잖아. 수렵 채집. 됐지? 농사 지니까 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농사 지어야지 지금 애나 보고 있겠냐? 사무실 가야지 하고 나서 수업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 지금. 됐지? 그에 비해서 헌터 게더러 포레이저 소사이어티는 애 데리고 나가서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bearing in mind that bear는 이제 품다 정도의 뜻을 쓰였어. 근데 bear라는 단어가 뜻이 워낙에 많은 데다가 품다라는 뜻으로 막 굉장히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bear라는 단어를 따로 이제 머릿속에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마음속에다가 알아둬라 이런 얘기인 거 같잖아 지금. 그렇지? 뭘 알아두라는 거야?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Pleistocene 밑에 나와 있지? 홍적세라고. We were all hunter gatherer. 우리가 요 홍적세 기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리는 헌터 게더러였어. 이것을 마음속에다가 염두를 해두면 This might suggest the modern pattern of men spending relatively little of their time with their children. 아이들하고 시간을 덜 보내는 이 남자들의 현대적 패턴이 is a recent phenomenon. 현상이지? 된 거야?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 헌터 게더러 사회에서는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대 아버지가. 근데 농업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고 그래서 근데 인류세의 대부분이 헌터 게더러인 걸 감안하면 이렇게 현대 요즘처럼 자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건 최근의 현상이라는 얘기잖아 결국. 맞지? 산업사회가 된 것 자체가 인류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홍적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최근인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 또는 대안적으로 it might also be argued that by spending more time away at work 회사에서 그 가족과 멀리 떨어져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men also contribute to the survival of their children.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노냐고 그런 얘기인 거잖아. 내가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내지만 나가서 노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자녀들하고 시간 좀 더 많이 보내고 그래 일만 처한다고 하지 말고 그 말을 할 거면 하든가 아니면은 뭐 야 남자들이 일하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서로 도와가면서 육아를 해야지 이 말을 하든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양쪽 얘기를 다 해버리면 그냥 현상만을 분석하는데 끝난 거야? 현상만을 분석하기에는 뭐 대단한 분석을 한 것도 아니잖아. 뭐 했다는 거야?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시간 별로 안 보낸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거 참 대단한 거 발견했다 아주 그냥. 그치? 그래서 뭔가 내용적으로는 약간
다만 얘를 있잖아 내신을 준비할 때는 원래가 어법 문제니까 또다시 어법이 안 나오겠지? 어휘 문제가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 어휘 문제가. 그래서 그 특히 내가 제일 피곤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이 컨트리뷰트 얘를 다른 애로 바꿔서 내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여기다가 5번 이렇게 해놓고 어휘 문제를 골라놓으면 5번은 왠지 고르고 싶어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아버지들이 자녀하고 시간 안 보낸다는 얘기였잖아. 근데 기여한다라는 긍정적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얼터너티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잖아.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꿔서 내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두고 밑줄을 치면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법 얘기를 가보자. 1번 studied 얘는 뭐야? 연구된 문학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과거분사 맞지? 이 정도는 뭐 큰 문제 없잖아. 2번 significantly 상당히란 뜻 아니니?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말 잘 되는데? 맞지? 그래서 뭐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ly가 붙어있네. 아무 문제 없어. 3번의 does는 뭐야? 얘는 복수 대명사잖아. 복수. 그래서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 얘랑 비교하는 거지 얘. 이렇게 된 거야? 농업으로 그리고 산업사회로 발전한 사회의 남자들이 이 수렵채집 사회의 남자들보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does는 맞는 표현인 거야. 그 다음에 5번은 얘는 접속사 대시고 argu의 목적어로 쓰인 거지 뭐뭐라고. 근데 중간에 by가 들어갔을 뿐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와가지고 이어지는 접속사 대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까 이거 틀린 사람 4번이 틀렸다고 그랬는데 4번이 왜 틀렸는지 확인했어? 은성이? 4번은 명확하게 틀렸어. 이 spend를 이 자리에 절대 쓸 수 없어.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spend를 왜 spending으로 고쳐야 되느냐가 아니고 spend가 이 자리에 전혀 올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 뒤에 어떤 단어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아 spend 답이네? 야, 맞춘 사람들은 spend 왜 골랐어? 뭘 보고 골랐니? 아니야? 동사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 동사 또 왔어. 실제로 얘는 동사가 졸라 많았어요. 왜 졸라 많아? 여기에 대시 생략됐거든. 이건 몰라도 돼 솔직히.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 거 아주 흔한 일이야.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어? 여기 동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동사 하나 여기 동사 하나. 아 동사가 몇 개야 대체 한 문장에. 대시 생략된 거 감안하면 2개밖에 못 쓰는 거야. 3개 썼잖아. 됐어? 그래서 얘가 답이라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 동사 개수 세보면 나오는 거니까 맞출 수 있는데 다음번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고 난 얘기했어. 이유가 뭐냐? 자, 그러니까 정리해봐. 이 문제 4번에서 요구하는 게 무슨 문제야? 동사냐 아니냐지. 그러면 동사냐 아니냐를 어떤 순간에 내야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일단 문장이 길고 복잡해야 돼. 문장이 짧으면 동사냐 아니냐 문제는 아주 어접한 문제가 돼버려. 그럼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내 질문은 이거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나올 거냐 아니면 거꾸로 얘가 이렇게 바뀌는 문제가 나올 거냐 이 질문이야. 지금 우리 여기 12번에 나온 문제는 뭐야? 동사가 아닌 애를 스펜딩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문엔 스펜딩으로 써 있어. 걔를 ing를 지워서 동사로 이 패턴으로 낸 거잖아. 이게 나올까? 얘는 어떻게 맞추는 거야? 방금 한 것처럼 에이 동사가 또 나왔어? 뭐 이상한데? 그러고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이 패턴으로
원래 문장의 동사였던 애를 동사가 아닌 다른 걸로 일반적으로 오답은 ing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읽어 어씨 동사 나올 때 됐는데 동사 왜 안 나오지? 또 읽어 왜 안 나와 끝나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 이 문제 유형보다 얘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끝까지 다 읽어. 물론 우리가 경험을 보면 맨 마지막에 부사 나오면 걔는 안 읽어도 되는데 거의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사를 동사가 아닌 애로 바꿔서 출제하면, 근데 동사가 아닌 애를 동사로 바꿔 출제하면 그 다음 동사가 빨리 나오면 아주 금방 맞추게 된다. 그래서 내신으로 이 영어 독해 연습 말고 내신 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주어 동사 거리가 멀면 동사냐 아니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동사를 동사가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게 더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하나 더. 모의고사에서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 ing는 일단 강하게 의심을 해보라. ing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거야 나는. 모르지. 올해 수능이 쉽게 낸다고 해서 쉽게 내버리면 모르겠다만 이렇게는 잘 안 나온다. 동사를 ing로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ing에 밑줄이 쳐 있으면 얘를 강하게 의심해봐라. 올해 수능에서. 원래 올해 수능이 아니라 원래 수능이 그렇게 하는 거야. ing는 강하게 의심해보는 거야. 원래가. 됐지? 원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 야 13번은 문제가 아리까리하게 나왔어요. Emotional labor refers to, 아까랑 지난 3, 4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refer to는 도입부에 나오는 거야. 개념을 정리해 주는 거야. Emotional labor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얘가 뭔지는 알아야지 니네가 내 말을 이해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지. 그래서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야? Require to manage one feeling,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emotion은 직장에서 according to the emotional requirements of the situation, 상황에 대한 감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emotional labor involves,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노동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지? 우리 흔히 감정 노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담사 같은 분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보통 부르잖아. 그거 아닌 것 같아. emotional labor involves closing the gap between what you are feeling, 네가 느끼는 거 뭐니? 실망을 했지? 승진을 못해서. 그리고 what you want to express, 네가 표현하고 싶은 것. 승진을 한 동료에 대해서 왜 행복한 거지? 이 지는 예를 들면이야. 했지? 그래서 요 둘 사이에 격차를 좁히는 것을 포함한대. 아까 용찬이가 물어본 게 이게 클로징이 맞냐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일단 1번은 무시하고 가야 돼. 어휘 문제 1번은 야 올해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 올해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 왜? 어휘 문제 1번을 답을 내면 너무 잔인한 문제가 돼버려. 우리는 아직 이 글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부터 단어를 바꿔놓고서 야 이거 틀린 거 알았니? 아이씨 장난하냐? 말도 안 되는 거야. 생각? 1번 무시해. 실제로 어휘 문제가 내가 그 오답률 체크를 쭉 해보면 있잖아. 2번에 가끔 답이 나오는데 2번에 답이 나오면 오답률 최상위권으로 뛰어 올라가요. 30번이. 그러니까 올해는 2번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쉽게 낼 거니까. 근데 1번은 안 나온다. 요 클로징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좀 이따 찾도록 하시고. Emotional labor is two dimension, 두 가지 차원이란 뜻이. 3D 프린터 할 때 그 3D가 디멘션이야. 첫 번째는 surface acting과 deep acting이 있대. In surface acting, a person acts in a particular way without experiencing the emotion. 아, 감정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데 그런데 행동만 한다는 얘기잖아. This is done by modifying facial expression. 아이 그러니까 짜증 겁내 나는데 정현이 잘했어? 이러면서 한다는 얘기 아니니? 아이고 됐지? 바디 포즈를 마찬가지지. To express an emotion that is not felt. 느껴지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과 바디 포즈를 바꾸는 거래. 리더가 my smile and pat an employee on the back.
등에다 톡톡 두드려줘야 된대. 예를 들면 without genuinely feeling emotion such as happiness, friendliness and gratitude. 감사라는 뜻이 원장님 우리 여기서 밥 먹고 저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자꾸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격려를 해주시니까 그런 얘기잖아. Surface acting typically comes across as inauthentic. authentic이란 단어가 진정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가식적이라 느껴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 지금. 맞아? 아유 영영 이 새끼 또 오늘 애 한 명 그만뒀다는데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속으로는 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어이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하고 간다는 얘기잖아. 그게 가식적이라고. Deep acting은 반대로 involve shifting one's internal feeling. 내적인 감정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고? They are more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상황에. 그러니까 얘는 감정을 바꾸는 거야. 위에 surface acting은 감정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하는 거고. 됐지? 그래서 producing a more genuine emotional response. 얘도 진정한이지? 진정한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야 된대. Deep acting은 involves an active effort. 노력을 해야 되는데 sustain one's emotion. 감정을 지속한다는 얘기잖아. 맞는 거 아닌가? 나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어휘 문제는 답이 쭉 읽다 보면 5번 답이네 이래야 돼 원래. 근데 얘는 5번을 읽고 나서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럼 왜 모디파이를 바꾸라는 거야? 얘 때문에 shift가 옮기다잖아. 모디파이는 수정하는 거니까. 근데 5번이 이상한 느낌을 별로 난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느낌을 못 받았다는 거는 야 여기서 바꿨잖아. 그거 바꿨으면 이제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뒤에를 또 보면 leader often must draw on quality deep within. 안에 내부 깊에 있는 성질을 의존해야 되는데 draw on이 의지하다 정도의 뜻이야. To manage negative emotion and shift.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바꿨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감정을 바꾼다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거 아닌가? 아니고 바꾸고 바꿔야 돼 이런 식인 거야 이 지문에서는. 근데 문제 좀 과하게 낸 거 아닌가? 용찬아 1번이 맞는 표현이라는 근거 찾았니?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 네가 표현하고 싶은 것 사이에 격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마음에도 없는 저 표현이라도 좀 하든가 아니면 마음을 바꾸든가 그런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격차를 좁혀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수능을 대비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있잖아. 어휘 문제는 1번의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2번도 잘 안 나온다 사실. 2번에 나오면 무조건 어려워진다. 야 그래서 2번 수능에 2번에 나오면 어떻게 할래? 그럼 못 맞춰. 못 맞춰. 됐지?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3, 4, 5번 중에서 제일 이상해 보이는 애를 한번 진지하게 잘 골라봐라. 이 13번은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어. 14번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자. One thing that failure strips us of. strip은 벗기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실패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뭐냐? That a feeling that we might be good people. 우리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감정이래. 뭔 소리야? This might indicate that we must therefore be bad. 우리가 나쁘다는 것이 나타낼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대. 뭐해? 아이러니하다고 그랬어 지금.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싹 다 패스. 좋아 보이지? 저 사람들? 그렇지? Always suspect that they aren't very good.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대. suspect는 생각하다는 뜻이야. It seems one cannot both be a good person and at the same time feel blameless. 비난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뭔 말이냐? 응? 내가 좋은 사람인데 동시에 나는 비난의 여지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불가능하대잖아.
아니 좋은 사람이면 비난을 못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래서 아까 아이러니하다 그랬어. 이 글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 느끼지 않는다고. 된 거니? 그래서 goodness는 one might say the unique consequence of a keen and ongoing awareness, 예리하고 지속적인 인식인데 한 사람의 능력, 무슨 능력? 나빠질 수 있는 능력. 됐어? 그 진정한 굿이라는 거는 야 나도 나빠질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인식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네. 아 여기 문장 구조 까다로웠어. 내신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only로 인해서 도치가 일어나는 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요 문장은 좀 신경을 쓰시고 only on the basis of a perpetual 끊임없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인상 뭐라고 one hasn't got the right to judge oneself above suspicion. 얘가 의심이지 의심 위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권리가 없대. 야 나는 어디 의심해 새끼들아. 이럴 권리가 없단 얘기야. 그렇지? 요런 이 기초 위에서만 does one come anywhere near the ethical high standard,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 근처에라도 갈 수 있다. 된 거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아야 그래야 이 굿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 근처에라도 갈 수 있다. 됐어? 스스로 완벽한 사람, 스스로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너는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진정으로 좋은 것에 가격이 있는데 이 뭐냐? constant idea that one might be a monster. 야 나도 언젠가 몬스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답은 2번이었는데 답이 왜 2번인지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 왜 2번인지 설명 안 해. 아유 어차피 우리를 위한 문제가 아니잖아. 어? guilty conscience가 뭐야? 얘는 알아야 되는 단어지 양심이야 양심. 그래서 해설지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번역했는데 결국에 양심의 가책이 미덕의 기반이 된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패해서 온대. 이 지문을 내신으로 준비할 때는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이 지문은 실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원문 검색에 내가 실패했는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그 성공의 아이러니를 그 경계하는 글이래. 성공의 아이러니가 뭐야? 그 여러분들은 딱히 성공을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계속 성공만 쭉 달리면 있잖아.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진짜 완벽한 줄 안다고. 그게 성공의 아이러니.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뺏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야? 나는 완벽해 라는 생각을 뺏기니까 실패 때문에 아 나도 완벽하지 않구나 이걸 느끼게 되니까 좋은 거야. 여기서 실패는 된 거야? 이 지문의 내용을 내신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포인트는 이 페일리어는 좋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굿 피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오히려 굿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굿 피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배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막상 끝까지 읽어보니까 별 내용 아니었어.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해가지고.